반갑습니다. 오늘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한자리에 하게 됐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할 내용은 지속 가능 기능을 위한 현대중공업 지주의 적극적 사업 투자 및 총수율과 배불리 배당 정책 제고를 위한 기자회견을 할까 합니다. 먼저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혜선 정의당 국회의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금손노조 신성민 수석부위원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민지 정책부장님 함께 오셨습니다. 박근태 현대중공업 지부장님, 김영균 현대중공업 지부 정책실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노종화 급선노조 권유련 변호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김남건 민주변호사를 위한 모임 부회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울산 동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종원 의원입니다. 현대중공업이 위치한 곳이 바로 제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지난 3년간에 걸쳐서 3만 5천 명에 달하는 운하청 노동자들이 해고를 당했습니다. 또한 원가 우려치기와 부당계약 등 불법 하도급으로 하청업체들이 줄도산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지역상가 공실률은 전국 최대이고 노동자들의 마지막 자산인 집값마저 폭락하는 지역 경제도 흔들하고 있습니다. 지역 상인들은 오죽하면은 바닥을 넘어서 지하를 파고 있다고 할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현대중공업이 노조선거에 개입하는 등 부당노동 행위를 오랜 기간 인권력을 벌여온 의혹들도 사실로 드러나고 있기도 합니다. 세계 1등 조선소를 만드는 동안 400여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페인트 분진과 소음, 교통정체 등 불안과 불편을 감수하고도 현대중공업을 지지하고 응원해 왔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조선 경기 악화와 무능 경영으로 회사가 어려워지자 수십 년간 지역에서 막대한 이윤을 가져갔던 현대중공업 총수일가는 어떠한 고통 분담도 없이 책임을 노동자와 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했습니다. 호황기사들인 현대오일뱅크를 비롯한 수십 개 자회사들이 걸어들인 천문학적인 배당금은 현대중공업 위기 극복과 고용 유지에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오일뱅크만 해도 작년 배당이 6천여억 원에 달합니다. 알짜배기 예서 사업 부분들은 정기선 부사장이 대표로 있는 현대글로벌 서비스로 넘어갔고 올해 상반기에는 회사가 어렵다며 대규모 희망 퇴직을 강행하면서도 3천억에 달하는 정리를 통해 정기선 부회장으로 경영 세습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조선기가 호전되고 수주가 늘어나고 있지만 총수일가의 부도덕한 이윤 추구와 세습이 계속되는 한 현대중공업의 제도약은 어려울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주사를 통해 재벌 일가들에게 돌아가는 자회사 고액 배당 정책을 중단하고 현대중공업과 노동자들을 위해 서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와 관련해 전국금속노조와 추혜선 의원님 또 민변과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별도 회견문은 없이 나눠드린 보도자료로 대체하며 주체 단위별 발언으로 가르고자 합니다. 먼저 정의당 추혜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정무위 소속 추혜선 의원입니다. 저는 올 국정감사에서 현대중공업을 포함한 조선 3사의 협력업체 쥐어짜기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협력업체들에 대해 같은 일을 시키고도 도급 단가는 최대 2,500배나 차별 지급하는 비정상적인 계약 관행을 갖고 있었습니다. 계약대로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은 불법을 회피하기 위한 알리바이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갑질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줄조산하면서 지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현대중공업 노동자 절반 이상이 일자리에서 밀려났습니다. 조선업과 지역경제 희생을 위해 중소기업과 노동조합의 노동자들의 희생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로 그동안 이런 일들이 정당화됐었습니다. 이제 겨우 조선시장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지금 현대중공업 지주는 사업회사인 현대중공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노동자 협력업체 지역경제화의 상생의 길을 외면하고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재벌 독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28일 임시주총에서 현대중공업 지주는 자본 준비금 중 2조 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겠다는 임시주총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3분기 말 현재 9,874억 원의 이익잉여금을 쌓아두고도 2조 원이나 더 늘려 배당 규모를 키우겠다는 의미입니다. 지주사 지분의 30.9%를 갖고 있는 총수 일가는 엄청난 부를 독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중공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 발판을 만들기 위해 그리고 희생을 감수했던 중소기업, 노동자, 지역 주민들을 위해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갑질 피해를 당한 협력업체들에 대한 보상과 상생 방안 마련, 노동자들이 일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재고용 정책,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총수일가 배불리는 임시주총 시도를 멈추고 현대중공업이 신뢰받는 기업으로서 지역 경제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의 길로 가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오늘부터 3일간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조선 3사의 갑질 피해 협력업체들에 대한 면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 협력업체 대표들은 조선 3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이미 공정위에 신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조속의 단순한 면담을 넘어 신고인 조사 등의 정식 절차를 하루속히 밟아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바로 이어서 금속노조 신승민 수석부위원장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 신승민입니다. 경영이 어렵다면서 올해 임금 인상조차 끝내지 못하고 질질 끌고 있는 현대중공업이 정작 다른 쪽에서 2조 원가량 회사 또는 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총수 일가를 중심으로 한 대주주에게 배당을 돌리는 것은 재벌의 부도덕함과 무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런 현대중공업의 처사는 금속노조의 재벌개혁 주장이 정말 절실한 사회개혁 과제임을 다시 한번 입증합니다. 올해 들어서 현대중공업은 해양 플란트 사업 부분 정리하는 등 경영기를 명분을 내세우면서 일방적으로 노동자의 고통만을 강요했습니다. 비정규직을 포함해 6만 7천에 달하는 현대중공업의 총 고용이 지금은 그 절반 수준이 3만 2천 명입니다. 다수의 협력사가 도산했고 이는 울산 동구 지역 경제의 위기를 도래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중공업은 경영의 정상화와 부실에 대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정몽준 회장을 이시한 총수 일가족의 지배력 강화에만 몰두했습니다. 지주사를 통해 지배력 강화를 위해 동원된 자금은 사실 중공업을 비롯한 각종 사업의 안정을 위해 투입해야 할 자금입니다. 이런 모습들은 우리 사회의 재벌 개혁이 왜 필요한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재벌을 구성하는 족벌들의 이익은 결코 회사의 이익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이익과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재벌의 문제는 그들의 행동이 부덕한 부자의 일탈 수준이 아니라 국민 경제와 사회 공동체에 반하는 행동이라는 점입니다. 현대중공업은 노동자업을 어용으로 길들이기 위해서 대원들을 회사 차원에서 관리하고 조종한 사실이 언론에 밝혀져 최근 신임 사장이 노동자업의 이를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이처럼 현대중공업은 경영의 부덕함과 함께 노사 관계에서도 범죄 수준의 비윤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속노조는 현대중공업의 이 위기가 세계 조선사업 환경의 변화 때문이 아니라 이런 무능하고 무도덕한 경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중공업과 이를 지배하는 총수 일가의 근본적인 변화와 개혁 없이는 현대중공업이 다시 세계 조선산업의 선도주자로 나서기는 어렵습니다. 2조 원의 이익잉여금 전환과 이를 대주주에게 고액 배당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금속노조는 현대중공업그룹의 지배구조를 개편하고 지주회사를 만드는 과정에서 총수 일가가 취득한 막대한 이익을 현대중공업과 현역업체 발전을 위해 투자로 돌릴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바로 이어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이신 김남금 변호사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예, 참여연대 정책위원을 맡고 있는 김남근 변호사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이미 1910년대에 13년, 14년, 15년, 16년 계속해서 경영 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들을 요구받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도 무려 9,600억이나 되는 전체 주식의 13%나 되는 자사주를 매입을 해서 향후에 지주회사 체계로 전환하면서 총수일가들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데 막대한 비용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도 2조 원이나 되는 돈들을 투자를 해서 오일뱅크를 인수를 했고, 오일뱅크를 차입금 2조 원을 갚는데 6천억이나 넘는 이자 비용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오일뱅크는 상당히 경영이 좋아져서 막대한 배당을 할 수 있었는데 2016년만 하더라도 3, 4척 정도에 있어서 배당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총수일가의 지주회사의 전환들을 염두에 두면서 2016년도에 배당을 통해 가지고 경영 개선에 사용할 수 있는 3, 4천억들을 배당하지 않고 지주회 체계가 완성된 2017년 8월에 무려 6천억이나 넘는 돈들을 배당을 해서 그 중에 지주회사가 5,800억 가까운 돈들을 지주회사로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오일뱅크가 상장을 하게 됩니다. 2조 6천억 정도에 투입한 그 오일뱅크의 가치가 적어도 8조 원, 7조 원 된다고 합니다. 적어도 그 상장 이익이 몇 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같은 추세라면 그 상장 이익도 그대로 지주회사 체계에 다 귀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것들은 AS 사업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현대중공업이 이미 영업을 해서 배를 팔고 발전소를 판 그 부분에 대한 AS 부품을 파는 것이고, 영업이 필요 없고 또 납품회사로부터 헐값의 부품을 사서 해외에다가 비싸게 파는 그런 것들을 하는 사업에 불과한데, 그런 알짜배기 사업들을 분리시켜서 현대 글로벌 서비스라는 회사를 만들고 그걸 지주회사에 귀속시키고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 정기선 씨가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1년에 무려 영업이익이 25%를 넣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1년에 수백억씩의 이익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현대중공업에 있어서의 경영 개선에 다 사용을 해야 되는데 경영 개선에 사용하지 않고 다 지주회사 체계로 귀속을 시켰습니다. 지주회사가 이렇게 막대한 어떤 자본 이익들을 얻을 수 있었던 것들은 이와 같이 경영 개선에 사용해야 될 수조 원의 자사주라든가 현대 글로벌 서비스의 영업이익이라든가 오일뱅크의 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배당이익들을 배당하지 않는다든가 하는 방식들을 통해 가지고 지주회사로 가게 된 것입니다. 적어도 양심적이고 정상적인 총수일가라면 이렇게 해서 얻은 이익의 상당 부분들은 다시 현대중공업에 투자를 해서 현대중공업의 경영 개선과 또 현대중공업의 경영 개선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해가지고 납품업체들의 하도급 대금들을 일괄적으로 10%씩 뿌려치기로 깎고 있고 많은 노동자들을 구조조정시키고 있는데, 이런 재투자를 통해 가지고 경영 개선을 이루어서 이런 하도업체에 대한 납품단가 후유리치기 같은 것들을 중단하고 노동자들을 자르는 이런 구조조정들을 중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현대중공업에 재투자해야 될 돈들을 지금 연말을 앞두고 기습적으로 이익이념으로 전환하는 주주총회를 시도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익이념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곧 배당을 하겠다라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총수일가에게 막대한 배당 이익들을 돌리려는 행위들을 중단을 하고 그 지주회사 전환 과정 속에서 부당하게 얻었던 막대한 이익들을 다시 현대중공업에 투자를 해서 현대중공업의 경영 개선에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저희 시민단체들도 이러한 과정들을 계속해서 줄기차게 모니터링하고 지켜보고 비판하는 활동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제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계속되는 구조조정에 또 많은 아픔을 겪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현재형이라는 데 더욱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선사업이 좋아지고 있다는데 왜 여전히 노동자들은 희망 퇴직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가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트라우마에 걸리고 정신질환을 겪고 있을 정도로 아픔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온몸으로 저항하고 맞서고 있는 우리 현대중공업 박근태 지부장으로부터 당사자의 이야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현대중공업 지부장 박근태입니다. 앞에서 의원님들, 변호사님께서 말씀했다시피 현대중공업 취지로 전환하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총수 일가에게
그 지분을 다 넘겨가는 그런 과정의 문제점들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지난 4년 전부터 현대중공업은 조선산업의 일감 부족으로 인해서 구조조정을 4년째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또 조선전기가 좀 살아나고 있어서 또 현대중공업이 또 수주를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최선성에 맞지 않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 어려움은 지속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많은 그 조선산업의 내용들이 중국으로 넘어갔다가 실제는 다시 좀 한국으로 돌아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중공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 중국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 이런 것들 벌크선이나 어떤 후진성이 있는 이런 배들은 여전히 중국이 우위를 가지고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급 가치선들은 지금 LNG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잠시 조선경기가 호황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측면에 다시 바닥을 짚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지주사로 전환하면서 그 다른 내용의 그 이익들을 지주사 전환하면서 총수일가게 하고 있지만 이 조선산업은 여전히 고부 가치선에 대한 연구나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앞으로는 또 중국에 다 넘어가서 또 현장의 조합원들은 구조조정이라고 또 내몰릴 수밖에 없는 체제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까지도 진행형 이 구조조정들이 지주사 총수일가에게 같은 그 이익의 일부를 현대중공업에 재투자해서 연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 조선산업은 이 한국에서 사양산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또다시 구조조정에 내몰려서 하청화되고 그 산업을 일자리를 잃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현재 지주사로 전환하면서 총수일가에게 가져갔던 그런 이익들의 일부를 다시 현대중공업에 재투자돼서 그 총수일가가 가지 않고 정말 연구 개발에 힘써진다면 현대중공업은 향후 이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도 안정적으로 중국의 앞선 기술력을 가지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수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28일 있을 지주사가 가지고 있는 주총에서 우리는 2조 원에 넘는 이런 이익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을 현대중공업에 재투자돼서 현대중공업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것에 쓰여지기를 원하고 있고요. 또 향후 현대중공업이 안정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서 정말 조선산업이 아직 여전히 한국에서 굳건한 조선산업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갈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이익을 총수일가가 아니라 현대중공업에 제출해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요. 이런 것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노동조합은 지주사 주총에 가서 그런 것을 또 요구할 것이고 파업을 강행해서라도 그 주장을 막아낼 것입니다.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총수일가가 가져가는 것들을 우리 적어도 조선산업이 발전하고 현대중공업에 구조조정에 놓이지 않고 향후 언제 또 다시 올지 모르는 이런 조선산업 위기 속에서 그 위기를 걷지 않고 조선산업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재투자가 되지 않으면 회사의 미래도 노동자의 미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총수일가에게 조선산업의 앞날, 현대중공업 앞날을 위해서도 재투자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조합은 강력하게 노동조합이 또 현대중공업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그 재투자로서 만들어나길 요구하는 바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기자회견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리고 우리 기자 선생님들께서도 오늘 또 이 어려움을 함께 좀 극복할 수 있도록